이번 이야기는 실화 빈집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조심하라는 겁나 바쁘지만 짧게나마 쓰도록 할게. 초반부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 이번 이야기는 주인공의 앤양인데 그 친구는 그 사건 이후로 이사도 가고 집도 원상태로 돌아오고 잘 지내긴 했는데 워낙 무서운 일을 겪은 터라 그 사건이 안타깝게도 트라우마로 남고 만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가위도 자주 눌리고 공포영화도 제대로 못 보고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거지. 앤양은 지금도 소파와 장판 사이의 틈새라던가 TV가 꺼지고 난 후 검은 화면이라던가 싱크대와 장판 및 벌어진 공간 같은 무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쳐다보지도 못해. 내가 예전에 가구공단 쪽에서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앤양이 독립하면서 가구 장만하는 걸 도와준 적이 있었어. 그때 느낀 게 앤양이 가구를 고르는 절대 기준은 디자인이나 가격 이런 게 아니고 바닥과 가구 사이에 틈새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라는 점이었어. 가위에 눌리는 것도 남들보다 심했는데 자다가 침대에 머리맡에 창문이 끽 하고 기문나붙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 근데 하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또 시작이다 그런 생각만 하고 어서 빨리 이 악몽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앤양 주변이 으스스하게 추워지더니 누군가가 누워있는 앤양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이 상황이 적절하진 않지만 아니까 절대로 눈을 뜨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서슬 퍼렇게 차가운 누군가의 손길이 아래턱을 억세게 옮겨쥐고 앤양의 고개를 강제로 잡고 옆으로 비틀더라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그 손길에 놀라서 눈을 번쩍 떴더니 시뻘건 잠옷을 입은 여자가 앤양이 누워있는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정신 나간 것 같은 표정으로 희죽거리며 웃고 있더라는 거야. 놀라 앤양이 얼어붙은 상태로 이건 꿈이다, 이건 과일뿐이야 이렇게 절박하게 읊조리고 있는데 시뻘건 잠옷을 입은 그 여자가 앉아있는 반대편 귓가에서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지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그 소리에 앤양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돌아갔는데 글쎄 그쪽에도 반대편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똑같은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지. 매번 저런 식으로 심하게 가위에 눌리니까 혹시 수맥의 영향이 아닐까 해서 잠자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앤양의 가족들은 그 트라우마의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약도 해다 먹이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나봐. 그래도 쉽게 나아지질 않았던 어느 날 앤양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덩달아 이사를 하게 된 거야. 조용한 주택가에서 투룸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잘 치르고 이사도 무사히 진행이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집에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더래.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잠을 잘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가끔 좀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몇 번 있었대. 예를 들자면 퇴근을 하고 와서 보면 칫솔에 물기가 그대로 있다던지 욕실에 정리해 놓은 수건이 희한하게 한두 개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엉망으로 만들고 간 현관 쪽 신발들이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종종 생기더라는 거지. 근데 이사를 한 터라 아직 정리가 다 되지도 않았고 워낙 바쁜 일들이 겹친지라 별 의심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한참 업무를 보던 어느 날 지방에서 따로 살던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근무 시간에 방해될까봐 전화를 자주 안 하던 엄마였는데 그날따라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를 일부러 수신거부를 하는데도 전화벨이 끊이지 않고 울리더라는 거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된 앤양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벨 너머로 거의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주변이 요란스러운 게 심상치 않더래. 놀란 마음으로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으니까 엄마가 도둑이 이 말만 반복을 하시는데 그 목소리 너머로 웬 남자가 아주머니 진정하시라고 하시면서 엄마를 달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앤양은 혹시 엄마한테 사고가 난 건가 해서 휴대폰을 붙잡고 계속 엄마를 외쳤고 아까 들린 그 소리의 주인공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어디 파출소 소속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되게 도둑이 늘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발견했다 이러시면서 도둑은 잡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속사포처럼 이야기하는데 앤양은 그때까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통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가더래. 결국 회사를 조퇴하고 엄마가 있는 그 파출소로 향하 앤양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야. 그 내용은 앤양이 몸이 약한 데다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니까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 끊이지 않으셨나봐. 그래서 밑바탕 같은 것도 좀 만들고 한약도 지어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세그라 앤양을 놀래킬 생각에 미리 말씀을 안 하신 거지. 그래서 혼자 기차를 타시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앤양의 집으로 향하셨고 빌라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고 숫자 몇 개를 누르셨는데 갑자기 안에서 뭔가 넘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리고 어떤 남자가 욕설을 내뱉더라는 거야. 밖에서 문을 열리던 어머니는 그 소리에 더 놀라서 처음에 앤양이 혹시 출근을 안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나 싶어서 앤양이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냅다 열어 제끼셨대. 근데 그때 웬 놈이 바지를 채 입지도 않는 모양새로 거실을 가로질러서 베란다 쪽으로 냅다 달려가더라는 거야. 어머니가 놀라서 입을 벌리고 들어서지도 못하고 누구냐고 소리를 치는데 그놈이 베란다 창문을 열더니 밑으로 풀쩍 하고 뛰어내리더래. 그리고 나서 바로 비명 같은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경보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채로 고함만 지르고 계셨대. 경보 소리 옆에 건물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난리가 났고 어머니가 베란다 창문으로 달려가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글쎄 그놈이 뛰어내린 바로 밑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나봐. 근데 점프를 잘 못한 건지 어쩐 건지 하필이면 그놈이 차 위로 떨어졌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지만 움직이지는 못하고 차 위에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 차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달려오는 게 보였고 어머니도 계단으로 그놈을 잡으러 내려가시게 된 거야. 근데 처음에 이놈이 그냥 도둑인 줄만 알았는데 경찰이 오고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보는 그 상황에서 더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놈은 원래 앤양이 입주하기 전 그 집에 살던 세입자였던 거야. 이 변태 같은 놈이 이사를 나가고 우연찮게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앤양이 그 빌라에 들어가는 걸 목격을 한 거지. 그리고 스토커 심이 발동을 해서 한동안 앤양 뒤를 몰래 쫓아왔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지가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본 거야. 근데 아플싸 앤양은 부동산에서 알려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나봐. 그 상태에서 문이 열리니까 이놈은 이게 웬 또 이러면서 그날부터 앤양이 출근하는 틈을 타서 그 집에 침입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칫솔에 물기가 그대로 있었던 것도 그놈이 그걸 쓴 거고 수건도 차마 쓸 수 없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집으로 가져간 거고 앤양이 이상하게 느꼈지만 무심코 넘긴 그 사건들 모두 그놈이 저지른 일들이었던 거지. 결국 그놈 파출소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차 주인의 앤양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 근데 아이러니하기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정말로 앤양이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리는 일들은 급격하게 없어졌대. 아마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알게 된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볼 뿐이야.